아침으로 어제 시켰던 샌드위치를 먹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짧게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채널을 잠깐 휴식기를 가지려고 해요. 제가 새롭게 취업을 해서 타지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정신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마 업로드가 많이 뜸해질 것 같아요. 제가 영상 만들고 채널 운영하면서 구독자분들 댓글 보면서 너무 재밌어서 그 채널에 좀 더 욕심을 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자주 찾아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 공지를 남깁니다. 그래도 여력이 된다면 될 수 있는 한 빨리 찾아오도록 할 거고요. 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소설은 계속 읽을 것 같고 아마 인스타그램은 더 자주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덕질을 하다가 다시 영상을 올리면 그때도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으로 최근에 낙원의 이론 웹툰이 오픈됐잖아요. 어떻게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낭론이 진짜 웹툰화가 된다는 얘기만 몇 년 전부터 수십 번 들었던 것 같은데 진짜 드디어 나오긴 나왔네요. 전 초반 회차만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낭론 소설 초반에 그 설레임이 다시 느껴지는 그런 기분? 이제 웹툰화가 계기가 돼서 낭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웹툰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쯤 가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낭론 웹툰이 오픈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 알라딘에서 또 택배가 왔습니다. 제가 곧 타지로 자취를 하게 됐거든요. 자취를 하는데 내 부동산이 아니다 보니까 책을 막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종이책을 딱 한 권만 가지고 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무슨 책을 가져갈지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른 책은 바로바로 어실러 르빈의 어둠의 왼손입니다. 최애 소설이라든지 그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제가 딱 이 소설을 가지고 이사를 가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뭔가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가 지금 저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책장을 보기만 해도 좀 마음의 안정이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어둠의 왼손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죠. 크게는 페미니즘을 다룬 소설이기도 하고 인종, 환경, 종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작가의 성찰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딱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나와 다른 존재, 나와 다른 공간, 나와 달랐던 경험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덧붙여서 좀 이방인으로서 새로운 세계에 갔을 때 느껴지는 외로움이라든지 당혹스러움 이런 것들을 좀 SF 장르를 장치로 활용해서 위로를 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소설이에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남자가 새롭게 발견된 행성의 특사로 파견이 돼요. 거기에 가서 당신들도 우리와 같이 소통하고 같이 잘 지내보자 하는 외교를 하려고 그 남자가 파견이 된 건데 이 행성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인들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없어요. 그리고 갈등은 있지만 전쟁도 없고 그런 이제 가치관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자잘자잘한 것까지도 굉장히 다른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도와 노력들이 담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SF를 읽다 보면 어떤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넘어서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이야기가 되곤 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SF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바쁘게 살고 있잖아요. 시간도 없고 정신도 없이 바쁘다 보니까 생각을 단순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성공 아니면 실패라든지 우리와 너희 어떤 사건이나 어떤 타인에 대해서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굉장히 단순하고 편안하죠. 이 어둠의 왼손을 읽다 보면 그런 경직되었던 그 생각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환기를 해주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어둠의 왼손이라는 제목도 빛이 있고 어둠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잖아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특사가 행성을 탐험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걸 같이 경험을 하다 보면 빛의 오른손, 어둠의 왼손 이렇게 뭔가 이분법적으로 딱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다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책에 나오는 문장을 좀 짧게 읽어드리면 빛은 어둠의 왼손, 그리고 어둠은 빛의 오른손. 둘은 하나. 삶과 죽음은 함께 있다. 케메르를 맹세한 연인처럼, 마주 잡은 두 손처럼, 목적과 과정처럼. 이 소설 속 주인공도 아예 다른 외계 행성을 탐험하면서 정말 힘들게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상처도 받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행성에서도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서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거든요. 서로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낯선 곳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희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어슐러 르긴이 어스시의 마법사에서도 하나의 어떤 판타지 세계관을 창조를 했고 SF로서도 해인이라는 세계관도 창조를 했잖아요. 정말 거대한 스케일의 세계관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작가인데 이 책 속에서 하나의 종교까지 창조를 해서 보여주거든요. 저는 무교지만 이 책에 나오는 종교가 너무 재밌고 매력적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둠의 왼손 종이책을 구매해서 이제 자취방에 들고 가려고 합니다. 소설을 잘 안 읽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특히나 이런 SF 장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정복밥도 없고 효율적으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배울 수 없으니까 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살다가 굉장히 지치는 때가 오잖아요. 늘상 바쁘고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고만 있는데 점점 지친다. 그럴 때 이런 소설을 읽으면 꽉 막혔던 생각에 큰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고 좀 더 새로운 눈으로 나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설을 읽으면 어떤 실용적인 무언가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말을 배우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에게도 추천드리고 소설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도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유감스럽게도 보내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그런 이제 소설에서는 어느 정도 생략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